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KST 초고대 AI 연구센터 AI 플랫폼 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입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곤이라는 생성형 언어 모델을 개발해 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다양한 그 AI 관련된 기술, 플랫폼, 그 다음에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어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과 함께 저희의 생각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요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그 AI와 AI에 의해서 이제 저희 연구하는 어떤 행태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한 일단 과학기술 특화, 그 LMM과 곤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LMM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로 관심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의 생각들과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AI와 함께하는 연구 개발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생성용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함께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좀 이상한 걸 못 느끼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있고 옆에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 이제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여태까지 컴퓨터 안에서만 뭔가 도구로서 쓰는 AI가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는 조수로서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저 사람이 있는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야 되는 걸 지금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그림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인데, 5년 후, 10년 후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 자리를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기 속에서 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은 어쨌든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에 시도한 것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 작년에 이제 한참 트렌드가 이제 LMM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LMM들, 이제 챗GPT라든지 이제 올라마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KST에서는 어떻게 준비할까 했을 때, 저희는 일단 KST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과학기술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처리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슈퍼컴퓨터 그런 걸 처리하는 분석 노하우들, 그런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특화된 LMM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곤이란 이름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요즘 GPT는 너무나 이제 챗GPT하고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방대한 과학 논문이란 특허, 보고서 이런 데이터에 전문화된 이제 그 LMM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과학기술 분야 쪽에 이제 그 일반적인 검색 수준 이상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잘 하기 수 있는 리즈닝 기반의 모델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 분류, 뭐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델도 모델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해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떤 그 연구자들이 필요한 그런 이제 요구에 맞는 LMM들을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곤이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LMM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잘 정리해서 큐레이션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프리트레인과 함께 파인 튜닝하고 그 다음에 프리퍼러스 튜닝이라고 해서 그 질의에 적절하게 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훈련까지 시켜서 현재 곤이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 가져다가 이제 과학기술 특화된 어떤 그 LM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또 유사한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도 또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국어라든지 이제 멀티모달, 이제 리즈닝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닝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아마 보셨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이제 딥시크 충격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꼭 GPT뿐만 아니라 이제 더 적은 소규모의 그 그룹에서도 더 좋은
모델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도 이제 함께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 필요한 이제 더 전문적인 리즈닝까지 할 수 있는, 즉 단순히 어떤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팩트가 나와 있는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이제 여태까지 대부분의 LLM 모델들이 이제 텍스트에 치우쳐져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문서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저는 표, 수식, 차트, 수식까지도 이해해서 함께 대답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저희 또한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어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 논문 성취를 주면 그 안에 있는 그림과 표와 차트를 다 이해하고 함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그 기술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레그는 말 그대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델은 가만히 있고 결국 모델이 이제 그 제3의 이제 또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 가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보통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를 고유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별도로 벡터DB에다가 저장을 하고 저희가 질의를 LMM이 하면 LMM이 그걸 이제 참조해서 대답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시 같은 경우는 방대한 양의 논문과 특허 보고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모델 훈련시키지 않고도 적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주로 고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라면 뭐냐면 LMM과 차이점은 LMM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고정된 모델이 그 대답을 잘 해주는 어떤 CPU 같은 역할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연구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LMM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LMM뿐만 아니라 앞서 드린 레그,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기억을 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LMM들이 외부의 세계와 연결돼서 어떤 툴을 써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복합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저희의 그 큰 이제 작년까지 해온 내용과 올해 한 내용들을 이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이제 AI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은 큰데 뭐 당장 여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일단 이제 과학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조수로서의 어시스턴트의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필요한 일에서 어떤 태스크에 그 정보와 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데이터들을 적재하고 모델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툴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과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언티스트를 지금 설계하고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어떤 AI 사이언티스트는 약간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도구형 AI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분석을 하는데 AI 어떤 기법이 들어간다든지 시뮬레이션 하는데 AI 알고리즘이 들어간다든지 머신러닝 알고리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연구자들이 그걸 주로 도구로서 썼다면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런 AI 스스로가 어떤 가설을 설정해보고 실험도 직접 수행하고 데이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얘 스스로 논문도 써보는 이런 정도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사람을 따라올 수 있을 건가? 생각이 들지만 기술의 발전은 최근에 느끼는 것들은 이게 이제 결국 소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논픽션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일단은 그 인간의 과학자의 그 동료 정도 역할에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을 뛰어넘는 건 아직까지 상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적어도 단순한 자동화하는 부분과 사람이 창의를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곤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멀티모달 데이터들, 특히 이제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관련된 뭐 전문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
습득시키고 그다음에 뭐 수식, 코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율적인 추론 또는 이제 계획, 이제 어떤 그 분석 툴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것들도 LMM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 그런 능력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어떤 연구가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과정도 저희가 이제 챌린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느냐, 이거 사실 뭐 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그 국제적인 연구들에서 수행들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문헌 탐색, 뭐 이런 지식 요약 같은 경우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탐색이라든지 논문 요약 같은 경우 번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GPT를 통해서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더 전문적으로 하는 기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설의 생성과 실험 설계는 많은 물론 이제 헐루시네이션 효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디어 낼 때 많이 참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데이터 분석도 그 단순히 머신오픈이 아니라 이런 LMM을 통해서 같이 하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해석 모델링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툴로서 LMM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제 직접 계획하고 실험하는 단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하고 자동화입니다. 코딩은 아시겠지만 이미 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래서 챗GPT처럼 프롬프팅을 주면 스스로 코딩해서 프롬을 만드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의 개발자들이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면 몇 개월에 걸리던 거를 뭐 일주일 만에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논문 작성 전입니다. 이것도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이슈이죠. 그래서 논문을 쓰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냐는 측면인데, 이거는 간단히 제가 오픈 이슈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사례를 들고 왔는데, 이제 이거는 일본에 있는 그 사카나 AI라는 그 민간 회사인데요. AI 기술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AI 사이언티스트라는 컨셉을 내놓고 논문의 아이디어부터 실험, 그 다음에 페이퍼 라이팅에서 투구하는 단계까지를 전부 시뮬레이션을 실제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와 아이디어부터 코드, 실험 모든 걸 이제 AI를 통해서 했고요.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초보적인 단계라서 특정한 어떤 뭐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여기서 챌린징한 것은 세계 기계 학습 데이터 확산 모델링, 디퓨전,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학습의 어떤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그 챌린지를 했고, 근데 이제 쇼킹한 것은 각 논문 작성 비용이 이제 GPU를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15 정도로 논문을 한 편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문에 복잡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렇게 $15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논문의 퀄리티는 그렇지만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기계적으로는 가능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뷰어도 스스로 만들어서 리뷰어도 그 GPT의 역할을 그렇게 편성을 주고 리뷰어도 만들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AI가 전 과정에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기술은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퀄리티 측면은 지금 보장 못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챌린지를 했습니다. 더욱 쇼킹한 건 뭐냐면 이 회사에서 이 논문을 3편을 아이클리어라는 그 인공지능 유명한 학회에다가 워크샵 부분에다가 투고를 했는데 한 편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마 논문들 리뷰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보면은 인공지능 쪽 논문도 많이 늘어나 있지만, 논문들의 수준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영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결국에 뭐 여기서 자발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양심상 이거는 실험을 해본 건데. 그래서, 리뷰어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도 속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근접한 것이 와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이언스 전반적으로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말씀드리면, 지금 뭐 국내에서도 AI for Science라는 그 키워드로 이제 큰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해 나갈 건데, 이미 미국은 DOE에서 AI for Science, 유럽은 AI for European Ocean Science Cloud 이런 제목으로 이제 큰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일단 큰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픈AI, 그 다음에 뭐 딥마인드, 엔스로픽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히 LLM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연구되는, 적용돼서 연구 사례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몇 개 들고 왔지만 알파폴드나 메터리얼 프로젝트, 셀프 드라이빙 렉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 모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없이는 이제 더 생산적인 연구들을 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수준에 걸맞는 LMM 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더더욱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M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인데 이제 정말 사이언티스트를 도와줄 수 있는, 적어도 그 수준의 에이전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가 첫 번째 들고 온 예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알파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일은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단백질 접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50년의 난제를 풀었다고 해서 노벨상까지 받으신 과제죠. 그래서 여기 결국에 이제 뭐 그런 그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기는 LMM은 아니겠지만 따로 전문적인 알고리즘 들어가겠지만 그런 연구들이 적용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티리얼 쪽은 상당히 많이들 이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소재 데이터로부터 쉽게 하면 뭐 어떤 특성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 물질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어떤 기본이 되는 과학일 텐데, 신소재 후보군을 찾는다든지 이런 걸 이론 또는 계산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한 부분이 컸는데,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 그걸 학습시켜서 나는 이런 반도체에서 이런 소재의 물건을 물질을 필요한데 한번 추천해줘봐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화학식 같은 것도 만들어주는 LMM도 최근에 만들어서 활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엔 뭐 이게 단순히 대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할 수 없는 기술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셀프 드라이빙 랩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지만 이거는 뭐 그냥 로봇 팔이 있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그 과학자가 들어가서, 인공지능 과학자 들어가서 혼자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로봇이 그걸 분석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화학물을 합성한다든지 배터리 뭐 이런 소재 평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이제 사람 노동력이 집중이 돼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로봇이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24시간 멈추지 않는 그런 연구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이런 레버리토리를 잔뜩 쌓아놓고 그 중에 하나만 잘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모두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트렌드를 좀 말씀드렸고, 이유는 이제 저희의 그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서 고니를 만들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축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LLM 모델들을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LLM을 만든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 몇몇의 전문가들이 앉아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종일 이제 코딩을 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자기의 그 고유 기간에 맞는, 미션에 맞는 고유한 모델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있는 기관에 있는 데이터는 좀 내보내기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이제 공유하기 어렵다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모델 만드는 게 그 모델 만드는 개발자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고 그 과정도 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에이드란 플랫폼은 뭐냐면, 그 전 과정을 데이터 큐레이션, 학습 데이터 만드는 것부터 모델 훈련, 평가하고 필요하면 레그까지도 만들어주는 기능을 일원화하는 그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저희 웹 기반돼 있어서 이 안에서 모델 만드는 전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양한 그 분야에서 필요한 모델들을 만드는데 어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베이스라는 건 저희가 작년에 개발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저희 그게 일반적인 루틴을 따르면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드 라이트라는 걸 저희가 올해 또 만들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는 자기가 이런 거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플랫폼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그 노드들과 자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싱글 표시도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모델 같은 경우 최근에 뭐 3빌리언이라든지 12빌리언 정도는 이 모델을 통해서도 가볍게 싱글 표시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 완료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고도화를 통해서 확대해서 생성 기능까지 포함해서 멀티모델까지 포함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MM 모델 또는 이런 AI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을 또 하나는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평가하는 게 뭐 나중에 그 AI의 그 능력을 평가하고 이제 이 상태를 알아보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또 많은 바틀렉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예를 들면 얘가 수학을 잘하느냐, 뭐 과학을 잘하느냐, 문제 잘 푸냐, 리즈닝을 잘하느냐 이런 걸 또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그 벤치마크들을 수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자원들을 수행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일주일에서 한 달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러면은 모델 기반은 개발을 더 짧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틀렉이 걸려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모아가지고 25개 이상의 벤치마크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GitHub에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MCP라는 게 있는데 MCP는 뭐냐면 LMM,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이 여태까지는 갇혀져 있는 PC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프롬프트를 주면 대답을 하는데 얘가 세상 밖에 나가서 나 대신 구글이나 뭔가 찾아서 대답을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기술이 이제 MCP입니다. 요거는 이제 엔트로픽에서 이제 클라우드 그 앱 모델 만들면서 함께 나온 건데, 어떤 지리를 주면 그 지리 바꿔서 이걸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세계에 나가서 뭔가를 해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건 키스트에 저희가 이제 사이언스원하고 NTIS 데이터원이라는 이런 정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게 웹 기반 또는 이제 그 API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다 이미 이런 논문이라든지 과제, 이런 연구 데이터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거조차도 사람이 굳이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특허 검색 같은 경우 아직도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MM 모델이 직접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것이 이제 키스트 MCP라고 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LMM이 직접 호출해서 쓸 수 있게 저희는 LMM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LMM이 키스에 있는 이 정보 서비스를 가져다가 함께 섞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개발해 놨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모 시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스 MCP 데모인데 이건 이제 클로드라는 그 엔트로픽에서 만든 그 채팅 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플레이 한 번만 눌러봐 주시겠어요? 화면을. 예.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지리를 던지면 이 모델이 플레이 안 되시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예. 키스의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 키스의 사이언스원이라든지 엔터의 정보들을 이 모델이 직접 불러다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저희 기관의 고유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연결을 시켜두면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화성 관련 나사의 논문이 있는지 찾아줘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웹에서 찾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키스트에 있는 논문을 찾는데, 키스트의 사이언스원에서 얘가 찾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이런 것을 스스로, 사이언스 찾을지, 뭐, 엔센스 찾을지를 판단한 다음에 찾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문도 더 찾아보고 있고요. 이건 제가 뭐, 데모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논문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웹 검색도 이제 얘 스스로 이제 더 들어갑니다. 논문이 이제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주요 발견된 사항들까지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신 화성 관련된 연구를 연도별로 중요한 발견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연구 트렌드들을
많은 이런 저희가 쌓아놓은 그 아카이브들을 활용해서 LMM이 효과적으로 대답해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스트 MCP도 저희가 GitHub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설치하는 법을 좀 더 자세히 가이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논문 특허 과제 정보들을 LMM을 통해서 이게 지금 GPT는 MCP가 최근에 지원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GPT를 쓰시고 싶으면 따로 여기 GPT 쪽에서 MCP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클로드는 저희가 바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하시면 이제 다양한 저희 키스의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더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리아입니다. 도리아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순수하게 연구자들이 안에서 코딩해서 직접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논문을 읽다 보니까 영어로 넣은 논문도 있고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무래도 LMM의 도움을 받는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그렇죠. GPT 창을 열고 PDF 파일을 올린 다음에 요약해줘까지는 이제 GPT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논문을 보면서 직접 어떻게 하면 인터랙션을 할 건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논문이 있는데 논문을 여기 지금 웹 기반 사이트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그 논문의 내용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뜹니다. 그래서 저기 텍스트, 그림 이런 거 수식들을 전부 다 세그멘테이션을 뜨면서 오른쪽 창에 채팅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직접 이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창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실 영어로는 뭐 초록이 길게 돼 있지만, 저기 매일매일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걸 빠르게 흡수하기 위한 건 요약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요약 버튼도 직접 있어서 요약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이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요약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브라우저처럼 저희가 완전 인테그레이션해서 지금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PDF 버전을 공개해 놨고요. 아래 한글과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GitHub에도 저희가 맛보기 서비스를 공개해 놨고요. 그래서 좀 데모를 좀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좀 동영상인데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플레이가 복잡한 문서를 읽고 분석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AI 기술로 문서 분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레아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레아의 메인 랜딩 페이지입니다. 사용법과 기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메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왼쪽 패널에서는 업로드한 모든 파일과 폴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는 GPT API 또는 로컬 홀러마 모델 중 원하는 AI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업로드 방법입니다. 업로드 창에서는 언어 선택, 파일 저장 경로, OCR 처리 여부까지 원하는 옵션을 설정한 후 업로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PDF가 구간별로 자동 분할되어 표시되고 우측에는 AI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 패널이 나타납니다. 궁금한 영역을 클릭하여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으며 번역, 요약, 설명, 분석 등 4가지 퀵 버튼으로 더욱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표, 그래프 등 선택한 영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 탭입니다. 업로드된 파일들을 RAG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한 임베딩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도 올라마 로컬 모델이나 GPT API를 선택하여 임베딩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처리된 파일은 즉시 채팅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채팅으로 돌아와서 RAG 모드를 활성화하면 질문을 임베딩해 벡터DB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를 찾아 답변합니다. 답변과 함께 출처도 제공되며 출처를 클릭하면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기능을 통해 세그먼트 영역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부분을 캡처하여 즉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크모드
예, 이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문서를 읽고 예. 분석하느라 시간이 예. 다양한 그 연구기관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업들에도 많이 관심을 계시는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저희가 쓰는 언어 모델이 그 GPT에도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로컬 모델인 이제 오라마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가 외부로 나서는 안 되는 그런 민감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 시스템을 쓰시면 순수하게 로컬에 있는 모델만 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 문서가 노출되지 않고도 직접 문서와 함께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통 특히 예를 들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많은 지침이라든지 어떤 뭐 문서라든지 특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은 논문에 대해서 쌓아놓고 뭔가 찾아보고 대답을 하고 싶으신 경우는 저희 아까 전에 레그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를 많이 넣어놓고서 문서를 넣어놓고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된 버전은 PDF만 돼 있는데 아래 한글과 다른 다양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문서들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게 저희가 확장해 놓은 것들이 있고 로컬의 폴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많은 그 기능 확장된 버전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고 갈 건데 이건 이제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제가 GPT하고 많은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AI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저게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맨 앞에 보여드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수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시간 소모되는 작업을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다만 결국에 AI를 시키더라도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인간의 몫이고 또 어떤 권한도 아직까지는 인간한테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이제 이런 AI 시대에 더 빠르게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LM인 자체를 던져놓고 쓰세요 하면 사실은 연구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도래하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도 연구자한테 쓰기 좋은 형태로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응할 필요가 있고 여태까지 일하는 방식을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기회가 있을 거지만 또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은 뭐 그 키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살려서 데이터와 슈퍼컴퓨터와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들, 노하우들을 이런 거 잘 살려서 이런 것들을 융복합시켜서 이제 과학 기술 분야의 혁신을 리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진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기 고니 모델 설명하시면서 뭐 데이터를 이렇게 얼마나 썼는지를 가려 놓으셨던데 네네. 그 데이터 혹시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공공에서 개발된 거고 네. 사실은 데이터 큐레이션 자체가 한 기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네, 보기에 네. 그럼 우리나라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차라리 이걸 공개해 놓고 다 같이 데이터 큐레이션을 같이 하자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사이테이션이나 이 모델 발전에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LLM을 이렇게 릴리즈하고 나면은 보통 타 모델들과 이렇게 벤치마크 비교를 하잖아요. 벤치마크 툴 얘기는 하셨는데 막상 고니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걸 봐야지 우리가 이제 만약에 LLM을 얘를 쓸 건지 딴 네. 거를 쓸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쪽 모델 개발이 저희가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딥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는 뭐 키스가 축적해놓은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뭐 논문들도 뭐 150만 건 이러다 보니 한 번에 넣고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희가 슈퍼컴퓨터 장비가 지금 올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까지 들어와야 되는 단계는 한 번에 다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일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변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이슈 이제 공개 가능하냐는 부분에서 제가
뭐 완벽하게 공부하다고 말씀이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그 논문을 이제 저희가 일단 기관으로서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그 데이터를 변환해서 그 내용을 다시 재분포할 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뭐 일부라도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다른 제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일단은 지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능은 제가 시간상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도 평가하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올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차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억나는 건 저희가 이렇게 그 로지코라든지 몇 개 일단 한글하고 과학기술 분야 쪽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로지코 같은 데서도 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큰 모델에 비해서 저희가 작은 모델이었는데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평가는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쪽 분야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글로벌한 선두하게 다르겠다는 부분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학기술을 분명히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독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글로벌한 엔터프라이즈들도 점점 영역을 넓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언제까지 계속 리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에 있어서는 한글과 그 다음에 지금 과학기술 저희가 쌓아놓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강점을 이제 가져가서 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오늘 그 성능까지는 제가 지금 정리해서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연결된 질문이 첫 번째는 되는데, 네네. 아까 지금 데이터셋 공유 문제가 네. 지금 결국은 외부로 다시 재배포는 안 되겠지만 네. 공동 활용이라고 그럴게요. 결국 이제 콘이 인사이드에 있는 데이터를 네. 준비하신 데이터셋하고 다른 추가적으로 컨트리뷰션하는 데이터셋 합쳐서 콘이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한 모델이잖아요. 네. 콜라보레이션 모델로는 지금도 진행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지금 키스트에서 정리해놓은 데이터셋이 네. 있고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나 하나 더 들고 오면은 네. 같은 이름으로 콜라보레이티브하게 그건 가능할 진행하는 거라고 것 같아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당장 못 나간다고 해서 공유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셋이 예. 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다른 데이터셋을 불러 모을 수 있다. 그 접근해서 확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나중에 내부에 있는 것도 다 투입을 못 하셨다고 하지만 네. 그 판은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풀으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그게 확산성을 갖게 허가된 데이터셋도 뿌리면서 다시 저변 확대를 하는 건 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포인트.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비용하고 결국은 어떤 생태계하고 비용인데, 이제 비용적인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금방도 다 투입 못하는 게 시간, 비용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충분한 데이터셋을 담을 수 있는 공간과 그걸 또 어떤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의 적절한 프로텍션을 하면서 쉐어링하는 이 민감한 부분, 네. 이 데이터셋 입장에서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 구조를 어떻게 좀 개방형으로 설계를 해서, 이게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셋 문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셋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면 이 서빙하는 부분에서 다른 많은 기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리소스를 열심히 빌려서 나만의 데이터셋을 이 오픈 웨이트 모델이랑 연결해 가지고 하시는 기관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보면은 저희도 지금 그런 걸 호스팅 몇 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기관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데이터셋의 한계 때문에 다 그렇죠. 모델의 어떤 이런 부분들, 체계 부분,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이 쓰는 바로 구멍가게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뭔가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건 사실 보면은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키스트는 체계를 이끌고 갈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한번 문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되셨습니까? 예.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 나누어 주신 이용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